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처제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기 해외 출장이었기에 아무도 집에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 있고 집에 불이 켜져 있어서 엄청 놀랐습니다. 처제의 행색을 보아하니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갈 수 있었던 처갓집도 없어졌고, 게다가 아내도 출장 중이어서 저희 집에 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제와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처제가 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왔을 어린 처제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것을 봐서는 아내도 지금 상황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처제에게 밥을 차려주고 씻고 나왔습니다. 동서에게 전화가 많이 와 있었지만 일단 무시하였습니다. 처제가 말을 꺼내면 들어주려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피곤하다고 하길래 게스트방에 이불 등을 넣어주고 씻고 푹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좀 쉬다가 자려고 하였는데 주변을 보니 건조대에 있는 제 속옷 등 집안 상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달밤에 청소와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기 전에 아내에게는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본인도 없는데 처제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며칠을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답답했는지 같이 가게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거 힘들다고 영화관도 다녀오고 쇼핑도 하라고 용돈을 챙겨주었더니 밥값을 해야 한다며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처제가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제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제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안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결혼한 지 이제 9개월이 되었는데 동서가 바람이 났고 내연녀가 임신까지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본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즉 제 아내에게는 처제가 만나면 자세히 다시 이야기할 테니 출장 가서 일하고 있는 언니가 걱정하지 않게 말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서에게도 처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부탁도 아니고 처제가 간절히 원했기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제의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다소 몸이 약해서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일은 하였습니다. 남자들만 일하는 곳에 처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니 왠지 분위기도 화사해진 것 같고 좋았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다소 조심해야 하고 특히나 처제의 복장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특정 스타일의 옷에 특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 가슴 등 속살이 보이기도 하였기에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조심해달라고 처제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부탁 및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불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이다 보니 덥고 일하기 힘들다기에 처제의 말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서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몇 번 찾아왔지만 그냥 바쁘다며 다음에 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 집에서 소소하게 파티를 하였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올랐을 때쯤 처제가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비켜주려고 하였더니 저도 같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랑 결혼 초반부터 의견 차이가 심해서 부부싸움이 많았고 맞은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친구네 집에 며칠 지내면서 친구 오빠와 몇 번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몇 주 후에 알고 보니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지만 자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수술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였지만 역시나 반응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슬슬 임신의 징후가 나오기 전에 도망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해놓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모 수첩 및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키워주면 안 되냐고 하였지만 키우는 것을 떠나서 임신 및 출산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며 아내가 처제를 나무랐습니다. 배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몰랐을 뿐 그날 보니 이제 배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동서와는 관계를 안 가진 지 한참 되어서 동서 아이일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입국 환영 파티는 처제의 엄청난 임신 소식을 공개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제가 이혼을 당하더라도 동서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격이 급한 아내는 동서는 집으로 불렸고 모든 사실을 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동서는 충격을 심하게 받은 듯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현재 처제는 이혼 진행 중입니다. 동서도 때린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간에 별도의 위자료는 없이 재산분할만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처제는 배도 많이 불려서 집에서 쉬고 있고 조만간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는 장기 출장이 많은 편이라 처제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다니는 저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다 갚으면 살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동서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고 사실 제가 동서 입장이었어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서없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디자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대내외적인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낮에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아이랑 있다 보니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 또는 놀이를 만들어줘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 정말 아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남네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남네는 5살,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처남네도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놀러 오거나 놀러 가게 되면서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1명 돌보는 것보다 둘이서 남아 3명 돌보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1명을 칭찬하면 나머지 2명도 칭찬받으려고 따라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나이가 서로 비슷해서 잘 놀기도 했습니다. 식사 챙기는 것도 처남댁이 있다 보니 편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아들한테 미안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나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짬짬이 일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놀이터에 사람이 없으면 얼른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나름의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낮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장난감들 정리하고 서남댁은 저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깰 때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가지는 개편이라고 하듯이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같은 전업주부에 나는 이 집 사위, 처남댁은 이 집 며느리이다 보니 특히 집안 식구들 뒷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머리도 자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한 이후부터는 처남댁과 신혼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였고, 애들이 자거나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저 때는 중독된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결국 모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출근했던 처남이 급하게 출장을 가기로 했다며 짐을 챙기러 집에 왔고, 저희는 그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처남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짐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애들 자고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화도 원망도 욕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당황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지만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며 다 같이 살 순 없잖아.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와이프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서남댁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며칠간 처갓집에 지낸다며 갔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적만 흘렸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님만의 잘못이겠냐며 자기도 처남댁도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니 와이프와 처남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이든 그 이상의 것을 원해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별다른 대화 없이 정적만 흐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가 처갓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놀래하자 와이프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놀랄 일이냐며 대답하고서는 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삼촌 집에 안 놀러 가서 심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놀러 갈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집에 놀러 가고 싶냐고 묻자 아들이 친구도 있고 아가도 있어서 좋다고 매일매일 놀러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큰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서 맥주 한 캔 먹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왔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마시자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름 잘 차려진 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어디가 좋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상황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처남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다 같이 사냐고 물어보았고 처남네랑 같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와이프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와이프는 각자 집을 팔아서 돈을 모아 더 큰 아파트나 복층 빌라로 이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들도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안일도 나눠 할 수 있으니 좋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와이프의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때리거나 화를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 아니냐고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미 정신 차렸다고 하자 그럼 뭐 더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며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와이프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네 명은 다시 모였고 이 이야기를 와이프가 꺼냈습니다. 처남이랑은 일전에 상의가 끝났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고 처남댁은 와이프에게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그 사건과 별개로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처남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의도는 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와이프와 처남이 어렸을 때 친척들과 같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색하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하네요. 1층 거실은 거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장난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낮이면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하면 아이들과 처남댁이랑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에 서로 조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서로 안 부르려고 안 마주치려고 하지만 같은 집에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참지 못해 합친 후에도 몇 번의 선을 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약속은 했지만 같은 집에 둘이 있다 보니 점점 더 처남댁의 유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약 4년 된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회 동호회에서 만나서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퇴사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부업 및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집이 시부모님 집이어서 낮에는 거의 시댁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심지어 제가 외동딸이라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십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혼수예단도 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 저희 부부 필요한 것에 쓰라며 용돈까지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기도 전에 급성백혈병으로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시집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더 자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몇 시간씩 단둘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몇 시간씩 있던 시댁도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가게 되었고, 몇 시간씩 있던 것도 밀린 집안일 및 반찬 해드리고는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나 오프하는 날이면 같이 밥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부업 일거리를 많이 받아와서 열심히 부업을 하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동네 걸어 다니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한 잔에 1,000원 하는 작고 이쁜 카페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잠이 들면 간단히 해야 할 집안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비록 1,000원짜리라서 양도 적고 가끔은 눈치도 보였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줌마가 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에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카페 여자 사장님께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다시 좋아지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랑처럼 몇 번 이야기하였지만 꼭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2시간쯤 지나면 알바생이 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알바생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쳐다봐서 불편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커피를 다 마시고 앉아있길래 커피 리필을 해주려고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전부 다 리필을 해달라고 하기에 조용히 눈빛을 보낸 것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만 무료로 리필해주냐고 물었더니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라서 특별히 서비스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별 생각 없이 리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작은 마카롱도 하나씩 주더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작은 쪽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알바생의 연락처와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준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알바생에게 정중하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였지만 다 알고서도 준 쪽지라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나왔지만 오는 길 내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몇 년에 느끼는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였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알바생의 얼굴이 맴돌았고 카페도 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계속 카페에 오지 않길래 거절당한 줄 알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줘서 너무 고맙다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나갔다면서 집에 혼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며 주소를 물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그 알바생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밖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알바생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겠냐며 물었더니 하루 종일 커피 만들고 마셔서 싫다면서 가방 속에서 맥주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치밀한 준비성에 저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고 그렇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듯이 격렬히 키스를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 들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이 저를 강간하는 줄 알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셨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길래 도둑이 든 줄 알고 주무시다가 급하게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소리 때문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다시는 저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경고를 하고서는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내일 남편 퇴근하면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신발을 신으셨고 저도 속옷은 입지도 못한 채 외투만 챙겨 입고 시아버지를 따라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한참 동안을 무릎을 꿇고 고민을 한 끝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조용히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친 숨소리에서 제 말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요구하시는 대로 순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조용히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까지 여러 번의 수치스러운 요구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에게 그날 일은 비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자리를 계속 요구하셨고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며 그날 찍은 사진과 녹취 파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 수시로 제 몸을 만지고 가시거나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낮이든 밤이든 오셔서 그 짓을 하고 가십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대가로 그 비밀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정리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해서 급하게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들이십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이면서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모님께 의존하고 쉽게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해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본 남편의 모습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며 온 가족이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3번의 수술과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통해 지금도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부부관계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남편에게 발기부전이 왔습니다. 병원에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것 같다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람이 날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의심과 집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쑥 저희 회사로 찾아와 저를 보고 간다거나 제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몰래 따라와서는 합석을 한다거나 그 밖에도 제 옷의 냄새를 맡는 등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번의 대화와 다툼에도 의견을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욕구가 많은 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몸이 외로워지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여자 어른용 장난감을 구입해서 제가 남편 앞에서 주 1회 이상 해피타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싫었지만 남편과 이런 걸로 오해를 사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의 발기부전이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남편의 몸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저는 해피타임에 적응해서 그런지 처음에 느꼈던 수치심이나 불편했던 감정은 없어졌고 나름 그 시간을 만족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미웠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걱정이 다르게 변화한 걸까요? 갑자기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 어른용 장난감으로 해피타임을 보내는데 임신이 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기 나이가 곧 40대가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맞다고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저런 말을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집안 스토리와 상황을 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귀하고 독자이고 학렬 등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 분위기도 알겠는데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아들을 낳을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빙빙 돌려가면서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한테서 씨앗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한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는데 나름의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 제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였고 제가 다 들어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드러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하기에는 시아버지의 씨앗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확률도 낮고 여자도 많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연임신이면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지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가임기일 때만 한 달에 2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소리를 질렸더니
남편은 시부모님들은 동의를 하셨다면서 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몇 번만 날짜 잘 맞춰서 하면 쉽게 임신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니 만약에 딸을 낳게 된다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하자고 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남편이 말해서 허락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허락을 받아오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였더니 장인 장모님께 그 허락을 어떻게 받아오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 허락 못 받아오면 난 무조건 반대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가장한 설득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보약이며 상품권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약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아오르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전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남편이 미쳤냐면서 화를 내었지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 다 미친 거라면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오냐고 물었습니다. 도저히 말 못하겠으면 지금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해준다고 하였더니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약 사건 소식을 들으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보약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결국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자기 온 저를 보시며 친정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더니 당장 이혼하라면서 팔팔 뛰셨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하려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요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정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한 그 주말에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고 나름 설득을 하려고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였지만 저의 아버지한테 뺨만 맞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 되니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으니 남편 보고도 그렇게 하라면서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부모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장문의 편지도 받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생각을 하고 허락 및 진행을 하려고 한 그 집 식구들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 이후로 몇 주가 지났는데도 친정집으로 찾아오지 않길래 얼마 전 평일 낮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가서 미처 못 가지고 온 제 물건을 전부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신혼집 월세가 남편 앞으로 된 것을 고려해서 현금 자산도 절반을 나누어서 남편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냐며 연락이 왔고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남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청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안 한 것도 결혼하는 시점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이 비슷해서 나이 대비 너무 적게 모아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는 마음의 결심이 서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혼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2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정하고 능력 좋은 남편과 예쁜 딸을 가졌고 좋은 집과 차를 탄다고 부러워하겠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지만 한 번도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안 들어준 적이 없고, 저라면 세상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점에 반해서 1년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부분이 완벽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도, 대화하는 부분도, 심지어 뜨거운 관계까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남자 경험이 적어서 뜨거운 관계 시에 조금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괜찮다면서 저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부부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길래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일찍 퇴근하고 오는 날에도 저를 거부하였고, 몸은 안 피곤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샤워하는 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혼자서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바로 화장실 문을 닫아주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화장실 문 앞에서 몰래 소리를 들어보았고 남편은 어김없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자기 위로를 하였습니다. 가끔씩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 위로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자기 여자로 만들었으니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건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우울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만 할 뿐 어설프게라도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혹시 다른 여자 생겼냐고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남편 폰에 있는 어떤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른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여주냐며 남편 폰을 밀쳤는데 제발 끝까지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어른 영상이었고 도대체 왜 보여준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 영상 속의 남자 주인공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성향으로 자기가 변해간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의 성향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을 불려서 제가 강한 자극을 주었지만 남편의 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낯선 남자에게 강제로 거칠게 범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도 볼 때까지만 해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남편의 눈을 보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지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알아서 해결하고 그전처럼 똑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혼자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해결 방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도 저라면 뭐든지 다 내어주는 사람인데 나름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용기 내어 한 말일 텐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고 황당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간절히 원한다면 딱 한 번만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는 이런 요구하지도 말고 그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낯선 남자와 관계에서 저도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남편의 지시대로 저를 거칠게 다루는 낯선 남자의 손길에 긴장도 되었고 엄청나게 자극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남편과 이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의 부부관계는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낯선 남자와 일탈은 점점 더 내성이 생겨서 사전에 낯선 남자와 뜨거운 시간이 없이 남편과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만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낯선 남자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져서 1명, 2명, 3명, 4명 그 이상과도 한 적이 있고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낯선 남자들과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남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관 수술을 안 했다는 남자들만 피임을 하였고 그 외는 모두 피임 없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 거짓말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을 낳을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딸의 혈액형을 보자마자 남편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점점 커갈수록 남편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 번 만났던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유독 발가락이 길었는데 딸의 발가락도 엄청 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계속되었고 남편은 임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 만에 하나 뱃속에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기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 저한테도 그런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낳으라고 했지만 정말로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도 무서웠습니다. 딸도 낳은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몸조리도 다 되고 임신하기 전에 몸매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다시 낯선 남자들과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로 또 하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지만 남편의 설득과 그때에 느꼈던 좋은 감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안 좋게 끝날 것만 같은데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